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6년 1월 3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그러나 행동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생각하기를 멈추고 바로 행동으로 뛰어들어라. 네, 오늘이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3일째인데요.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정말 즉각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전문가 10명 중에 7명이 서울 아파트값 올해 3% 이상 오른다고 합니다. 상승세가 올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또 지속이 될 것이고 공급 부족에 똘똘한 채 쏠림이 더 심화될 것이다. 전세값도 지금 불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새해 유망한 부동산 투자 상품은 아파트 분양과 재건축 아파트, 준공 5년 내 아파트,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라든지 다주택자 중과세 등 세금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부동산 전문가 100명이 3%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더 높은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1월 한 10일쯤에 1월 14일에서 15일쯤에 이틀백님 모시고 전화 인터뷰로 한번 라이브 시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무서워서 집을 못 팔겠어요. 친구가 7월에 7억대의 집을 팔았는데 지금 실거래가가 10억이 넘었고 호가는 11억이 넘는데요. 매물은 없고 친구가 너무 빨리 팔았다고 잠도 못 잔다고 하소연하고 있네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비과세 때문에 팔긴 팔아야 되는데 일단 팔고 나니까 가격이 올라서 너무 속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지금 1주택자들이 또 매도를 해가지고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갈아타기 할 집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단 각자가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현명하게 대처를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아파트 랩에서 나온 걸 보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사에 김성주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셋째, 기금 수익률을 제고에 힘쓰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 저의 오래된 꿈도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민연금은 심각한 주택 문제의 해결에 의해서 나서야 된다.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결혼과 출산을 촉진해서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 연금 가입자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한 싱가포르 중앙연기금의 사례를 참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LH가 지금 이런 공공주택을 갖다가 분양하고 또 임대를 아파트를 만드는데 지금 LH 적자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LH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로 지금 LH개혁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이 연기금 가지고 이 기금 가지고 공공주택 투자를 갖다 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이제 뒤집어 놓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LH에서 말 그대로 해야 될 일을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돈 가지고 LH 직개발해가지고 임대 아파트 짓고 분양하지 않고 영구 임대 만들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상당히 우려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 진짜 제 이야기가 아직까지 와닿질 않겠지만 조만간 아마 이런 발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26년도에 이제 3기 신도시에 진짜 공공분양이라든지 또 온전한 내 것 제가 지난 방송 시간에도 작년 연말 때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드렸는데 앞으로 3기 신도시의 민간 분양은 더 적어질 것이고 또 소셜 믹스로 해가지고 민간과 공공이 혼재되어서 이제 분양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 이면에는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공공주택 투자 계획을 이렇게 들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제 예상이 좀 빗나가기를 바라지만 제 예상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자 고생해야 되고 특히 3기 신도시에 마냥 분양을 갖다 기다리시는 분들 앞으로 이제 온전한 공공분양이 없다 보니까 나는 좋다 살아보고 결정하는 선택형이든 아니면 처음부터 나누는 7대3으로 나누는 그런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받기를 희망하시면
그렇게 기다리셔도 되겠지만 나는 온전한 내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26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입니다. 지금 보니까 세종시의 써니부동산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캡처하셔가지고 꼭 가지고 계셨다가 거래라든지 임대차, 금융, 공급, 제도, 세제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카카오에서 2026년 새해 이 카카오에서 만들었던 이 새해 일출 사진을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올해도 더 기분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GTX-A인데요. GTX-A, 감사스마일 GTX-A 쳤더니 진짜 제 영상이 정말 많네요. 진짜 삼성역 아직 개통 전인데 GTX-A가 이미 시장을 바꾸고 있다. GTX-A 3단계 개통으로 26년 새해에는 은평구라든지 고양시, 파주시, 서북부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또 라이브 방송부터 시작해서 쇼츠 영상까지도 제가 진짜 GTX-A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도 많이 있으면서 GTX-A가 서북부의 부동산 시황을 좀 많이 바꿔놓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줄기차게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26년 대망찬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파주 수서에서 30분대로 이제 올해가 더 기대되는 GTX-A가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작년 GTX-A 24년 12월 28일 개통되기 전에 24년 7월 달쯤에 2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1년 한 6개월 전에 파주 운영 차량기지 공사 중에 있었던 그런 운영 차량기지도 방문했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운영 차량기지에서 운행을 위한 검수를 마치고 GTX-A 706 열차가 출발하고 있다라는 작년 12월 31일 철도경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진짜 올해 서울역과 수서역 사이에 위치한 삼성역은 아직 공사 중이지만 삼성역 개통이 28년 완전 개통이지만 27년에 임시 개통을 할 수가 있고 삼성역 무정차로 GTX-A 3단계가 올 6월 27일에 개통하게 되면 정말 서북부 부동산이라든지 특히 파주 운정이라든지 고양시 킨텍스라든지 대곡, 연신내 주변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는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먼저 소결론으로 드리고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보니까 철도경제에서 25년 철도 이슈 몇 가지를 갖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거 이 다원시스 철도 차량 납품 지연 때문에 지금 서해선 전동차도 지금 다원시스에서 이런 철도 부품이 지금 납품이 되다 보니까 이 다원시스에서 납품되었던 현대로템에서 만들었던 그런 전동차는 이상이 없는데 다원시스에서 납품됐던 이 철도 차량의 이런 장비 문제, 결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서해선이 완전 지금 개통을 완전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고 지금 부분적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 이야기를 갖다 먼저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로 주변에 작업자 목숨을 앗아간 이런 청도에 있던 열차 사고도 있었고 포스코 EAC에서 신안산선 민투 사업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사고가 계속 있다 보니까 신안산선 개통도 지금 상당히 뒤로 늦춰졌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또 하나 이슈가 올해 3월부터 아마 KTX하고 SRT가 이제 합쳐지면서 교차 운행을 하게 되는데 코레일과 SR이 합쳐지게 되었을 때 또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장점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진짜로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국민을 더 위하는 그런 철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린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이걸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승승장구 GTX-A 드디어 삽든 B노선, 문제는 C노선이다. 저는 근데 C노선도 충분히 이제 올 전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드리면서, 작년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지구 지정을 하는 것들 보면서 공공주택 지구 지정하는 것에 GTX-C 노선에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많이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GTX-C가 만약에, 사업비 때문에, 공사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국고를 갖다 들여서라도 아마 GTX-C 착공을 갖다가 서두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GTX-A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 GTX-A가 과연 집값을 갖다 올릴 것이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GTX-A는 올해 26년 6월 27일 날 이후가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운정중앙에서 서울역까지 끊어지고 또 수서에서 동탄으로 해가지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분리되어 있는 구간이 83km 정도가 본선이 지금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역하고 수서역을 갖다가 가려고 하면 서울역까지만 가게 되고 이제 수서역을 가려고 하면 환승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허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허리가 이제 이어지면서 이 삼성역 무정차 개통의 파급 효과가 정말 클 것이고 만약에 무정차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서울역에서 수서역까지가 8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운정중앙역에서 수서역까지 이제 30분대 반대로 이제 서울역에서 동탄까지는 28분 만에 지금 주파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동탄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역까지 바로 올 수가 있고 또 운정중앙이나 킨텍스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수서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성남을 환승 없이 가기 때문에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높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거듭 강조하기 때문에 진짜 GTX-A가 집값을 갖다가 안 올릴 것이고 GTX-A가 서북부를 갖다가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제 방송 보시고 생각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또 국회 국감에서 GTX-C 착공 지연 문제 때문에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GTX-C는 올해 분명히 착공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논의를 갖다가 아마 실질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각에서 지금 재정사업 전환 요구까지 나오지만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업기간 연장되는 부분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GTX A, B, C가 다 순조롭게 먼저 GTX A가 지금 잘 되고 있지만 B도 지금 착공에 들어갔고 C도 조만간 착공이 들어갈 거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그제 이제 제가 과연 GTX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올댓고양의 인텔님의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아침 시간에 이야기를 할까 말까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만 드리면 이분의 생각은 GTX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단순히 서울로 빨리 가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자본의 에너지가 모여드는 곳으로 우리의 자산을 옮길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분은 지금 서울로 집정만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GTX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가 만약에 이분의 이 논리대로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갖다 드리면 GTX는 돈이 없고 능력이 안 되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정말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고 특히 이제 그동안 쳐다보지 않았던 서북부의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많은 댓글이 달렸지만 정말 저는 오늘 어린 양님의 이분의 댓글을 갖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GTX가 수도권 전역에 깔리면 서울로 들어오려는 인구가 줄어들 텐데 서울의 땅과 자원을 독점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울의 인구 분산 효과로 서울의 땅값과 가치는 오히려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미 수도권과 서울의 소비 인프라가 평준화되고 비슷한 상황에서 GTX가 생긴다고 서울로 소비가 빨려 들어갈까요? 물론 서울에만 있는 특수한 인프라 비용은 증가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고양콩 같은 고양시에만 있는 인프라 소비도 같이 늘어나겠죠. 소비는 양방향이 될 겁니다. 서울로만 집중된 소비가 아니라요. GTX는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켜서 수도권 지역의 거주 가치를 끌어올리는 의미를 가진다. 즉 서울이 기존에 가졌던 직장까지의 직주 근접의 시간 프리미엄이 깨지는 거다. 서울연구원에 따르게 되면 서울시 평균 통근 통학시간이 편도 기준 약 35분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왕복 1시간 한 10분 정도라고 봤을 때 고양시 대곡이나 그 주변 지역 예만 들어도 이거와 비슷해지거나 서울 지역에 따라서 통근시간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럼 사람들은 대곡이나 그 주변 지역을 택할 것 같은데요. 교육, 실생활 편리성이 뛰어나고 주거 환경이 쾌적한데 몇천 원으로 출퇴근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GTX 근처에 사는 게 서울에 최소 수억 원을 더 내는 것보다 가성비 측면에서 더 합리적인 선택 같다라는 이런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인텔님께서 반대의 반론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GTX를 외곽에 살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빨대 효과로 모든 자본이 모이는 서울이라는 곳을 더더욱 선점해야 할 곳이라 받아들인 것이고 집은 거주의 수단이기 전에 우리의 자산이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인플레 해지의 수단이다. 그리고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 결국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고양시 내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해서 땅의 본질적 가치를 바꾸거나 GTX라는 강력한 빨대를 타고
돈과 사람이 모여드는 서울 방향으로 우리의 자산을 점차 옮겨가면서 자산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린 양님께서 다시 대댓글을 남겼죠. 우선 정말 여기에서 핵심입니다. GTX-A는 아직 통탄까지 또 운행하지 않았던 반쪽짜리 개통이었기 때문에 통탄까지 운행하고 삼성의 개통까지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이제 오를 거야 기대감이 폭발한다고 움직인 게 아니고 오히려 잊고 있었을 때 되면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을 거다.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것은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서울이니까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더 크다고 본다. 실제로 모든 거주 조건과 가치를 따지면 서울보다 우수한 고양시 지역들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이야기지만 오르기만 할까요? 제가 이 이야기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 무조건 가격이 오르니까 서울로만 지금 향하지만 제가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집 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서울의 실거주와 전월세 비율을 보게 되면 이미 상당 비중이 전월세 거주입니다. 이 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미 월급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고요. 결국 서울 아파트 가격의 부담을 느낀 젊은 세대 인구들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GTX 같은 고속교통망으로 직장 도달 시간이 짧아지고 실거주가 우수한 신축 아파트가 많은 그런 고양시라든지 운정신도시라든지 또 GTX-A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GTX-A 역세권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사나 GTX-A 근처에 사나 아니면 GTX-B라든지 GTX-C까지 같이 함께 들어오는 2035년을 갖다가 제가 예상을 하게 되면 2035년 정도가 되면 이제 A, B, C가 다 개통을 하게 되면 서울의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높아지기만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지금 보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세 번째로 사람들의 이동이 이루어질 때는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직장의 출퇴근 시간이 같아지거나 더 빨라지고 실거주나 교육 조건은 더 우수한데 서울로 이동함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요? 만약 서울을 사면 오를까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와 반대로 서울의 이동에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인구 분산이 이루어질 거고 인구 분산은 서울의 가격 조정을 유발하지 않을까요? 진짜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GTX A, B, C가 다 개통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서울의 집값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키를 맞출 거라는 말씀을 제가 재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정말 이 어린 양님의 이 대댓글을 보면서 상당히 과연 GTX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없는 중산층이야. 나는 서울에 아파트 사고 싶은데 15억, 20억이 없기 때문에 진짜 5억대에서 9억 사이에 내가 신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나는 서울역이라든지 강남에 출퇴근하는 젊은 20, 30, 40 세대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나만의 서울, 나만의 원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A가 올해 더욱더 기다려지고 진짜 올해 6월 27일 날 삼성역 무정차가 될 경우에는 진짜 이런 것들이 다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인텔님의 글이 물론 뭐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의 생각을 갖다가 뭐 전혀 저는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GTX-A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GTX-A가 일자리도 싣고 오게 되고 충분히 지금 킨텍스역이라든지 운정중앙역이라든지 대곡역이라든지 창릉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빠숑님께서 2026년에 개통이 확정적이거나 공식 목표가 2026년으로 잡혀있는 핵심 교통 호재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1월달에 지금 제3연륙교 청라에서 영종까지 들어가는 이런 다리, 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요. 도보 및 자전거와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월달에 서해선의 미연결 구간인 서화성에서 원시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저는 파쇼님도 이제 GTX-A 완전 개통에 대해서 진짜 완전체 연결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보다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에 가서도 제가 느낀 거지만 진짜 이 GTX-A는 혁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서북부 부동산을 진짜 지금의 보다 가치를 더 높여줄 거고 진짜 당장에 이런 것들을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올 상반기까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개통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경험해보고 나면 이제 그때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거고요. 저는 27년 상반기에 이제 삼성역을 임시 개통을 하는 무정차로 아닌 삼성역 임시 정차에 개통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진짜로
정말 달라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장 수혜 지역은 저는 운정 신도시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고 동탄도 물론 수혜를 받겠지만 동탄은 지금 선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양시다. 킨텍스역과 대곡역을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선점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안타깝게도 신안산선은 지금 12월 목표지만 상당히 딜레이 될 것 같고 인천발 KTX도 지금 12월 목표로 해가지고 일단 준비하고 있다는 이 반가운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감사스마일의 한 줄 평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과연 GTX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자 GTX만 있으면 가격이 진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또 아니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GTX A가 만약에 개통이 되게 되면 진짜 우리가 교통 접근성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의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지금의 반쪽짜리가 아닌 진짜 삼성역을 갖다 무정차로 가더라도 이 영향을 상당히 받을 것이고 특히 GTX 완전 개통은 수도권 접근성을 구조적으로 높여가지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를 갖다 분명히 가져올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 특정 지역 집값이 이미 반영되었거나 조정되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서북부, 운정중앙역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대곡역이라든지 연신내역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세 번째로는 집값 양극화 완화라든지 분산효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GTX가 집값 집중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서울에 대한 수요 집중이 완화될 것이고 강남, 용산 핵심 지역의 급등 압력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수도권 외곽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통해봐야지 알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번째로는 실제 시장 데이터는 주변 지역 청약이라든지 실제 실거래가 지금 많이 또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GTX 주변 역세권은 어찌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GTX B하고 C가 아직 개통이 지금 많이 남은 상황에서 GTX A의 역세권이 이제 정말 남들보다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남들 관심 받지 않을 때 들어가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로 GTX A 이제 완전 개통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래 건이라든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 영향이 GTX B하고 C에도 충분히 반영될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 조정 시장 상황에 따른 영향은 분명히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GTX A 완전 개통이 되게 되면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도권의 외곽의 주거 경쟁력이 충분히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인구 이동의 패턴도 변화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부디 감사스마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올 6월 27일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차분히 기다리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앞서서 지금 집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 이야기 드렸잖아요. 일단 지금 고양시라든지 GTX A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 매도하시는 분들은 일단 잠시 멈추시고 6월 27일 이후에 매도할 전략을 가지실 것을 조언을 드립니다. 진짜로 GTX A가 고양시라든지 서북부를 완벽하게 바꿔놓을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